안녕하세요. 1조 마이러브조 발표자 송하늘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마이러브입니다. 마이러브인 이유는 마음을 열고 이웃을 러브,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 이름과 같이 저희 조는 타인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핵심 가치 또한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조의 미션은 백석인의 미래 인재상의 일부인 봉사와 실천적 섬김을 미션으로 삼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션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 가장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20학번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잘 모르며 학교에 대한 적응도가 낮다는 것을 실제 20학번 학생들의 경험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신입생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21학번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의 비전은 학교의 유용한 정보 공유와 뉴페이스의 학교 적응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름하여 뉴페이스 구조대 프로젝트. 시작조차 못해본 20학번, 다음 연도 새내기인 21학번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메인 활동은 학교 적응 유인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으로 프린트하여 배포하고 온라인상으로는 SNS로 정보를 공유하며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위하여 기존 단체, 총학생회, 학부학생회 등과 협업하는 배포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각종 SNS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고 학교 시설 안내와 시설 이용 꿀팁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의 정보와 조언 중 학교 생활을 한 선배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도움을 줄지 구상했습니다. 글 포스터와 인포그래픽 2개의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올리고 신입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시설 안내와 시설 이용 꿀팁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정보 전달한 결과를 바탕으로 PPT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중 어려움과 한계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조원들의 모임이나 직접 참사가 어려웠으며 SNS를 이용한 설문,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조한 참여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학부학생회나 기존 단체들의 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학생회가 교체되는 시기라 각 단체들이 바쁘고 혼란스러워 협업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SNS를 통해 안내 포스터를 올렸으나 용량 초과 등의 문제로 포스터를 재차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저희 조의 메인 활동인 학교 적응 유인물입니다. 학교 건물 진도와 건물에 있는 편의시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상가의 정보들도 입력해 놓았습니다. 글 버전으로도 학교 적응 유인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과입니다. 예상한 기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SNS를 활용해 안내 포스터를 올렸고 신입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포스터 이미지의 크기가 조금 작아 원본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큰 파일을 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하였습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안내와 지도 겸 사용할 수 있는 포스를 제공하였고 대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학생들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피드백입니다. 시설 안내를 하는 것과 이용 꿀팁을 전하는 것은 분명 좋은 반응과 감사를 받았으나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안내 포스터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진행되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시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에 하지 못하였던 학부 학생회와의 협업을 하여 21학번 새내기들에게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총평입니다. 뉴페이스 구조대가 비록 시설적인 부분에 한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한적 구조였으나 신입생들의 감사와 격려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전해져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을 원하는 조원,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학우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면 앞서 다루지 못한 학업적, 대학문화 적응 등 많은 부분에서 뉴페이스를 구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려, 돌봄, 사랑을 실현한 1조 마이러브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이후 프로젝트 리더십 실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2조 조원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하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2조 소공이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강지원, 김사랑, 김성경, 이강준, 한재원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 프로젝트 소개, 역할 분담 소개,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과 Q&A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제기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보호종료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보호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있지만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아동들이 훨씬 많고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와 혼자만의 시간에 적응을 하지 못해 사기나 대출에 당하거나 범죄에 손을 대는 등 좋지 않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보호시설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하고 본인의 적성에 따른 알맞는 직업을 찾아 안정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만 명에 가까운 보호아동 청소년이 있고 매년 약 2,600명이 보호시설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들의 대다수가 취업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격이라 오른쪽의 자료를 보시듯이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합뉴스TV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참혹한 상황을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저희 조원들이 전부 어문학부라는 점을 살려 언어 유희를 통해 프로젝트명을 사랑의 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알맞는 핵심 가치와 미션, 비전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핵심 가치는 사랑, 쉼터, 보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시설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미션은 휴가를 추구하는 사랑의 유입니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와 집을 뜻하는 한자 가를 합쳐서 집처럼 안전하고 포근한 울타리가 되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비전은 보호시설의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 자립 이후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보다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역할을 나눠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보호시설에서 나온 이후로 가장 힘든 점을 물어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계속되는 빈곤으로 인한 막막한 현실에 고통을 받으면서 취직이나 직업 등의 사회생활에도 적응하기 힘든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담 프로그램은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1대1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연결이 되어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카카오톡 커버 사진에 보호 종료 아동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와 그림을 넣어서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저희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보육원에 실제로 방문을 하여 보호 종료 시기가 가까운 아이들과 상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들을 통해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들을 고친 후 활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 정책을 전하는 게시물을 활성화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생이라는 한계, 작지 않은 프로그램 규모,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문제, 비용 문제 해결 방법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저희는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질문들을 뽑아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네, 기부금 사이트 개설과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예산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 사이트는 위 사진을 보시듯이 만 18세가 된 후에 보호소를 떠나게 된 보호종료 아동들의 불안한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규모가 너무 커서 학생들이 하기에는 실행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프로젝트 규모가 작지 않아 저희도 첫 발표 때는 실현하기 힘든 방안들이 많았지만 그 후로 조원들끼리 조정을 하여 학생들끼리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맞는가? 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미 필요한 홍보물이나 재능기부 활동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호시설 아동들을 위한 홍보지도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위에 그림과 같이 아이들이 알면 좋은 정책들을 알기 쉽게 써놓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아동들의 마음을 격려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조 소공이의 사랑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이웃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3조 양현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간호학과 라현정, 사회복지학과 양현서, 경상학부 김은수, 사회복지학과 우서영, 경영학과 문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 이름은 우리 같이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표를 하기까지의 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가치와 비전인데요. 느리의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나눔 실천, 배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배려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작은 변화가 큰 힘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조는 작지만 소중한 도움들이 모인다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움받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배려의 규모와 나눔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Here I Am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누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명의 장애 아동을 후원하였습니다. 실팔찌 키트를 구매하여 제작하였는데 실팔찌 키트를 구매한 비용은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기부됩니다. 만들어진 팔찌는 Here I Am 캠페인에 사용됩니다. Here I Am 캠페인은 팔찌 중 하나를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사라져버린 장애 어린이들의 외침을 전해주기 위해 장애 아동이 착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도 내 옆에 있어 라는 뜻으로 장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저희가 착용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도담도담 마스크 만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명의 아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필터를 교체하면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는 국내 저소득층 가정, 세계 빈민촌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의 마스크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가난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헌혈 릴레이입니다. 매년 헌혈 참여율이 줄고 있는데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은 릴레이로 헌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진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릴레이 참여 어떠신가요? 저희 누리의 프로젝트 홍보는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발표 속에 담지 못한 저희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노력들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니 지금 바로 누리의 투게더를 검색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에는 여러 가지 봉사 시간 정보와 마스크 제작 과정, 실팔찌 제작 과정이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 많은 관심과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한 후에 효과를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81.5%의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의 이유로는 좋은 뜻을 가진 활동이며 코로나 시기에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반응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과 나 모두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누리의 프로젝트의 장점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작은 나눔이 모인다면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와 너 모두를 위한 누리의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누리의 프로젝트 3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라디오 여기는 코지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 나누죠 프로젝트의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코지 라디오입니다. 가치는 공감, 나눔, 편안함이고 미션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백석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선물해주는 것입니다. 비전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런 상처에 공감하고 힘듦을 나누어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새내기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수업이 있어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같은 과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 못 친해지고 있어요. 말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걸지도 모르겠고 친구가 몇 명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자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운 만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사연자님이 먼저 다가가지만 용기를 낼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면 굳이 인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의 고민을 알고 멘토링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동아리 활동이나 임원 활동 등도 친구들을 사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도 먼저 용기 내는 자가 얻는다는 말 아시죠? 먼저 용기 내서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다른 거 없고 잘 놀고 잘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은 학우님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기원 학우님은 이 새내기 친구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친해질 기회가 없어 고민이시군요. 사실 새내기 때는 학부에서 진행하는 신입생 환영회, 갱년 파티, 학과 MT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친화력이 부족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제 자신감이 없던 거였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고집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한 번뿐인 대학생활 후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보세요. 사연자님께서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인연이 되어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서로 의지하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내기 친구를 위한 고민을 저희가 들어보았는데요. 이 사연을 제외하고도 다른 사연들은 시간 관계상 영상 내 편지로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입생 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라디오 DJ를 처음 해보는 것이라 떨렸지만 새로운 경험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듣는 것이라 떨렸는데 혜림이랑 같이 하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전 영상 편집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서로 도와가면서 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줄 라디오 코지 라디오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결론을 말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힘을 합쳐 완성하여 너무 뿌듯했습니다. 또한 저희조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위로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21살에 가장 가치 있고 모두 함께 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4조의 프로젝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4조 사랑 나누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조 인플루언서조의 조장 민가현입니다. 저희 5조는 코로나19 사회에 이웃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 되기라는 미션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와 응원으로 선한 영향력 펼치기라는 비전을 통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5조의 프로젝트 기말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조금 전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인터뷰를 위해 망원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인터뷰하러 가보시죠. 망원시장에서는 아침 10시에 방역 소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장 중간중간에 손 소독제나 이런 거를 비치해서 고객들이 언제든지 소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고객들과 상인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많이 안 되고 있죠. 상인들과 소비자 간에 대면 판매가 주로 일어나는 곳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사가 덜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원시장에서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거를 지금 늘리고 있고, 장보기 서비스, 그 다음에 배달 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가상 공간에서 물건도 파는 그런 것들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지금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때 지역사랑 상품권, 특히 그 지역에서 쓰는 이런 우리 같으면 마포사랑 상품권이죠. 그런 상품권들을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없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목상권이나 우리처럼 전통시장 이런 곳들에게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많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부딪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일단 많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들을 잘 따라주고 통제에 따라주면서 우리 상인들이 화이팅,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화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화이팅!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는 상황임에도 매일 열심히 땀 흘리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작게나마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친 나날들의 연속이지만 결국 저희에게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으시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데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2단계로 조정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모두 잘 보셨나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에브리타임 어플에 홍보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소상공인 가게 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도 저희의 프로젝트 과정을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학교 신문 기사로 작성 및 기재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의 미션과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5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 과목에서 선한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6조 이수빈, 김민정, 연영경, 이윤지, 이찬비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이찬비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 목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기 전 저희 6조 공동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이름은 유어로 유아교육 학생들이 모여 어린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저희 미션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것, 비전은 어린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미션과 비전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라 함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린이 중에서도 소외계층 어린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회 곳곳에 은연중에 나타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유어차일드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나눔과 공존으로 저희가 가진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가져야 하는 인생의 최종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나눔과 공존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4가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설정 및 대상 선정 과정을 거치고 인식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수빈, 김민정 학우가 동화를 제작하고 이를 모든 조원이 함께 홍보하였으며 이은지, 연영경 학우가 PPT를 제작하여 이렇게 프로젝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인식 개선, 포스터를 통한 인식 개선, 그리고 제작 동화를 통한 어린이 인식 개선이라는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것을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설정 단계는 앞서 설명한 바 있으니 설문조사 단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본 적이 있다는 51%의 설문 참여자 중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적인 모습이나 언어로 인한 차별, 친구 사이에 갑과 을이 존재,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 있었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59%의 설문 참여자 중 어떤 요인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외적 요인, 언어, 다른 문화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설문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외적인 모습이나 언어로 차별받는다는 인식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한 차별의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인식 개선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어린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자 하는 우리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거주하는 곳 주변에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각 조원의 SNS에도 포스터 사진을 게시하면서 선한 이웃 프로젝트, 인식 개선,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포스터 홍보를 마친 후 동화를 제작하였습니다. 포스터만으로 다문화 가정 주위의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접하는 또 다른 어린이의 인식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어 해결 방안으로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동화책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화의 이름은 꾀꾀기와 호리 마을이고 꾀꾀기라는 하얀 오리가 검은 오리만 있는 마을에 혼자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동화입니다. 이 그림책에는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검은색이 차별받는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깰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작한 동화를 시간 관계상 한 페이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주위의 검은 오리들이 꾀꾀기의 주위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검은 오리들이 수근거렸어요. 어머나, 저 흰털 꼬마는 누구람? 뭐야, 검은 털이 아니잖아? 우와, 뭐지? 저 오리는 어디서 온 걸까? 흰 오리들은 물갈퀴가 없다던데 아니었네? 꾀꾀기는 주위에 웅성대는 소리에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SNS에 홍보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림책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거나 유튜브에 꾀꾀기와 호리 마을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제작한 동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저 한 교양 수업의 수강생이 아닌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비교사로서 여러 가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중간 발표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구를 제작하려던 저희에게 인식 설문조사는 다문화 가정을 특별히 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저희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제작 포스터와 제작 동화를 접하면서 지지를 보내주는 모습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면서 직접 만든 결과물의 성취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인식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예비교사로서 미래의 다문화 가정 유아를 직접 마주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저희의 제작 동화를 들려주면서 앞으로도 인식 개선에 더욱 힘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위한 삶을 꿈꾸는 저희 예배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으며 자세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6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